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한일 독립전쟁 영웅 충상 철거 극한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 안 와요. 네, 오늘 행사는 한일 독립선양단체 연합회 약칭 한단연입니다. 한단연에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저희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3년 전 조선의 국권을 상실한 9.7일입니다. 그날 많은 분들이 나라를 빼앗긴 데 원통에서 자결도 하셨고 수묵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빼앗긴 나라를 저희가 되찾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다들 똑같이 느끼실 겁니다. 113년 전 그날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그럼 지금부터 113년 전에 빼앗긴 나라를 생각하며 순국하신 선열들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 민주화 투쟁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 통일운동을 위해 헌신하셨던 모든 분들, 특히 익명의 희생자들을 생각하며 잠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그럼 오늘 흉상철거 극한 기자회견 여는 말씀을 한단연 대표이신 함세웅 신부님께서 인사말을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지금 묵념 올렸습니다만 숭우 선열들 마음속에 모시면서 이 행사에 임합니다. 아마 저희들의 모임이 아주 초라한데 우리 순국 선열들 나라를 찾기 위해 하셔서는 정말 풍찬노숙하시고 잠 못 주무시고 갖은 고난을 다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분들의 아픔, 고난 생각하면서 오늘 나라를 빼앗긴 그 아픈 마음 간직하면서 오늘 우리가 육사에 모셨던 5분의 영웅들, 우리 수녀들의 상징적 우리가 이제 5분들의 그 흉상을 잘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함께 이 5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수묵선열들 10분, 20분, 100분, 200분, 1000분을 이 육군사관학교에 모시는 것이 우리들의 도리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그리스도 신자로서 하느님께 기도 올릴 때 하느님께 대한 많은 찬송이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또 의로우시고 또 심판을 주시는 또 하느님, 이런 칭호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슬람교 신자들은 알라신을 흠숭할 때 그 하느님의 이름, 알라신의 이름 부를 때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부복을 해요. 그 장엄한 모습이죠. 그렇게 100번의 이름을 부르고 100번째는 침묵입니다. 하늘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부끄러운 죄인이다. 그래서 엎드려 부복합니다. 오늘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순국 선열들 앞에서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선조들의
일구었던 이 나라를 이렇게 비참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가슴을 쥐어짜고 아픈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이 검찰 출신 이분이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 민족사, 민족의 어를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hin채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 또 어를 빼앗긴 사람, 이건 존재 가치를 상실한 사람이 되겠죠. 모든 분들이 가슴 아프게 말씀하십니다. 나라를 송두리째 팔아먹고 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수구선열들의 어를 또 이렇게 짓밟고 있습니다. 이거는 통탄할 일이 되겠죠. 그저께 우리 국회의원 한 분과 전화할 때 그 국회의원께서 분노하시면서 이거 목숨을 걸 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 정권의 무도함 저지하고 순국선열들을 이 육사에서 지켜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더 모셔야 됩니다. 10분, 100분 모든 순국선열들의 어를 모실 때 그 육사 생도들이 민족의 정의를 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군인들의 삶을 청산하는 은총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수국 선열들께서 그 열렬한 열정을, 의지를, 애국애를 우리 남북 8천만 결의 모두의 가슴속에 심어주시고 또 정치인들을 회개시켜 주시고 특히 우리 젊은 육사 생도들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순국선열들에 대한 열정으로 역사와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미래를 추구하는 은총의 삶을 지향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안 드렸네. 저는 항일독립단체 연합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원일입니다. 혹시 기자회견 끝나고 난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13년 전에 총 한 방 쏴보지 못하고 나라를 뺏겼습니다. 친일파들의 짓이었습니다. 육사에서 박정희, 백선엽, 김백일, 친일파들의 기념관은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항쟁에 참여하신 분들의 흉상은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부귀영화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었으면 매국노입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을 수탈하고 어박했으면 독재자입니다. 더 이상의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육사의 친일파와 독재 잔당은 철거해야 합니다. 투어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맨 끝에 중단하라만 3번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하면 한일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중단하라!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신 우원식 이사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맡고 있는 우원식입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지난 목요일 오후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설마 가짜 뉴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에 독립기념관으로부터 5분을 육사에서 독립기념관으로 옮겨오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확인하고 정말 이 사람들 정신이 제정신인가?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함부로 훼손해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지 그 분노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국방부 장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육사라는 교정에 굳이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아니고 창군 이후로 군사적 활동한 사람들로 하기로 했다. 위치의 적절성과 역사의 균형성을 맞추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육사에 저 5분의 무장 독립운동가를 세운 이유는 우리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 광복군에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듯이 우리의 국군은 일제와 총칼을 들고 싸운 독립군 광복군의 그 법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합의된 것인데 누가 감히 이것을 훼손하고 바꾸겠다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이 작태에 대해서 우리는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결연하게 싸우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유로 홍 장군의 공산당 경력을 들었습니다. 1927년에 홍 장군이 공산당에 가입한 건 맞습니다. 22년에 모스크바에서 소수민족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홍 장군이 소련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써진 조사서에 방문 목적을 고려 독립이라고 쓰고 직업을 의병이라고 썼습니다. 오로지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은 빼앗긴 조국을 찾는 것,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그 조사서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가입은 27년인데 그 땅이 살던 땅 연해수가 소련 땅이기도 하고 집단 농장의 지도자로서 함께 독립운동했던 전우들의 삶을 포효하고 본인도 60세라는 나이에 연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생활상 이유로 공산당에 가입한 것입니다. 이미 이런 것이 62년 박정희 정권 때 역사적 사실을 다 검증하고 대통령장이라고 하는 독립유공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이미 역사에서 검증이 끝난 독립전쟁의 영웅을 이런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고 역사를 왜곡해서 국민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 메카시즘적 작태에 대해 저희는 분노하고 그런 기도를 반드시 물리칠 것을 국민 모두와 함께 선언합니다. 역대 정권에서 이미 홍 장군의 업적을 다 기려왔습니다.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그리고 만주군관학교 출신의 박정희 대통령 때 대통령상을 서운했고 그리고 노태우 정권 때는 홍 장군을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유해 봉환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고 해군의 잠수함에 홍범도함을 붙인 것은 박근혜 정권 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 때 유해 봉환을 했습니다. 봉환에 들어올 때 저도 거기에 있었지만 비행기를 둘러싸고 전투기 6대가 장군님을 우리 영광에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장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맞아 적의 나라 이영만리에서 고생한 국민 영웅을 그렇게 모셔오는 게 그것이 바로 나라다. 그
그런 생각으로 큰 감동을 받았던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번 논란을 겪으며 17만 강제이주당한 고려인들에게 다시 조국이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유해봉안 그것을 고려인 사회에서 결정해 주실 때 울기도 하시고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를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좋지만 너무 아쉽다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제가 현지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보내드린 분인데 윤석열 정권이 무슨 자격으로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서 이렇게 모욕을 한다는 것입니까? 역사에서 검증된 자랑스러운 독립영웅을 내치는 것이 육사와 국방부 장관의 결정이겠습니까? 그 윗선 반드시 규명해서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이 작태를 반드시 뿌리 뽑고 제대로 된 나라, 아무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을 다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오늘 기자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이런 일들은 시민들이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에서 사실대로 제대로 아주 오랫동안 보도하고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런 의미에서 언론 개혁운동을 하고 계시는 자유언론 실천연대 이사장이신 이부영 이사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언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언론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짓돌리는 국치를 맞아서 우리 여기 모시기로 했던 홍범도 장군, 김자진 장군, 지청천 장군, 이범석 장군, 이회영 선생 이런 분들의 동상을 이 육사에서 다시 다른 곳으로 쫓아낸다 이런 얘기를 듣고 혹시 이 사람들이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가 오늘 같은 날을 택해서 이런 결정을 한 거 아닌가. 그 사람들의 영혼은 이미 대한민국보다 친일 일본 쪽에 기울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히 홍범도 장군처럼 만주와 연해주 쪽에서 이미 영웅 대접을 받던 분을 그것도 무장항쟁을 통해서 우리 국권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국내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에 아들 두 분까지 함께 무장투쟁에서 잃어버린 홍범도 장군 이런 분들을 이 육사교정에 모셨다가 다시 동상을 옮긴다.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1910년에 나라가 망하고 바로 1910년 오늘 8월 29일 날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국내에서 배겨낼 수가 없어서 만주로 연해주로 무장투쟁을 하러 가고 상해로 국제외교를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찾겠다고 나갔던 것을 여러분들은 독립운동에 관심이 있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그 당시 1910년 그때는 중국에서도 청나라가 망하고 국민혁명이 일어날 때고 러시아에서는 레닌의 사회주의 혁명이 준비되고 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하려고 만주나 연해주로 갔던 사람들은 일본군의 영향력이 거기 그렇게 많이 미치고 중국은 중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국내가 혼란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독립운동하는 분들은 거기서 정말 어렵게 근거지를 마련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1917년이면 러시아에서 레닌의 혁명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때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체코 이런 나라들이 레닌의 사회주의 혁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국 간섭이라는 걸 했을 때예요. 근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반레닌파와 레닌파 사이에 끼어있던 우리 독립운동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일본군과 싸워야 되는데 중국의 마적단들은 또 우리를 뒤로 내쫓으려고 그러고 그런 속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에 조금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려는 사람들과는 우리 무장항쟁을 하려던 사람들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 당시 레닌 정부가 우리 독립운동을 뒤로 비호를 했어요. 그래서 독립무장항쟁을 하려고 중국의 국민당파나 공산당파나 혹은 레닌파와 우리 독립운동자들이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 독립운동 무장항쟁을 위해서 그들과 손을 잡았다는 게 지금 와서 그렇게 나라를 해친 것입니까, 여러분? 독립을 위한 것입니까? 이 윤석열 정권은 무식해도 역사에 대해서 묻건맞지도 않은 것이 없는 형편없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애국선열 5분의 동상을 그대로 육군사관학교에 머물게 하기를 바라시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군의 간부들로 양성될 육군사관생도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라고 합니까? 백선엽을 배웁니까? 박정희를 배웁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내던지신 독립선열들, 그분들이 육군사관학교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5분의 독립선열들을 우리는 육사교정에서 절대로 옮기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 우중에 모이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목표를 위해서 힘껏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진짜 구호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면 맨 끝에만 3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일 독재전당 기념관 설치 반대한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전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을 뺏긴 것이 아니라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경술국지 113주년에 시일야 방송 대국을 외치며 제2의 독립투쟁의 깃발을 듭시다. 2021년 8월 15일 78년 만에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카자흐스탄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 조종사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상공에 울려 퍼질 때 모든 국민들은 가슴이 벅차 눈물을 흘렸습니다. 1868년 평양에서 모습의 아들로 태어나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9살 때 아버지마저 돌아가셔서
천혜의 고아가 되셨던 홍범도 장군, 머슴으로 노동자로 살다가 포수가 되어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애국심으로 1905년 을사늑약에 분노하여 의병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공목을 먹던 이완용, 송병준 등 을사오적과 고관 대작들이 대부분 일제의 나라를 넘길 때 나라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머슴과 노동자로 천대받던 홍범도 장군이 조국을 지키고자 총을 들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백두산 호랑이 홍범도 장군,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독립군 대장, 장군의 아내 이옥녀도 투옥되어 고문으로 사망하고 홍양순, 홍용환 두 아들도 의병투쟁으로 전사했습니다. 부동시라는 석연치 않는 이유로 군대를 기피한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병역을 기피하고 아들들도 병역을 기피한 우리나라의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 발끝도 못 따라갈 애국자 홍범도 장군과 그 가족입니다. 이렇게 전 가족이 항일투쟁하다 목숨을 잃어도 굴하지 않고 무장투쟁을 주도한 홍범도 장군은 살아있는 전설이고 우리나라를 지켜나갈 육군 사관생도가 배우고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1920년 도동 전투 대한독립군 무장투쟁으로 이룬 최초의 승리로 독립군 사명전사의 러일전쟁에 승리한 세계 최강의 일본 관동군 정규육군 157명을 사살한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어지는 청산리 전투에서는 김자진 장군과 함께 일본 사단급 부대와 전투를 벌여 독립군 60명 전사의 일본군 1200명을 사살했습니다. 청산리 전투에서 괴멸적 타격을 입었던 일본군 소단은 훗날 전투력 복원을 위해 본토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금가락지 금비녀 은비전을 모아 체코슬로바키아 군대로부터 산 모신나강 소총과 기관총이 그리고 신흥무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였습니다. 빛나는 승리의 주역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놀라운 승리가 길이길이 대한민국 국군의 빛나는 승리 역사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1937년 김일성 부대가 함경남도 해상군 보천보 주재소를 습격해서 민간인 2명 사망 후에 추격하는 일본 경찰 7명을 사살할 정도의 소규모 전투를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보천보 혁명일지를 만들고 보천보 학전도 만들어서 성대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보고동 천산리 전투를 북한의 보천보 전투 기념하듯이 기념하고 있습니까? 보천보 전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룬 보고동 천산리 전투의 주역 홍범도 장군을 북한에서 모시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모시고 육군사관학교에 형상을 세운 것은 대한민국의 외교적 성과입니다. 조국을 지키는 우리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참군인 참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친일 반민족적인 윤석열 정권과 영혼이 없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일제강점기에 자발적으로 만주 군관 간부 교육을 받고 일본 괴뢰국의 장교가 되어 간도 특설대로 독립군을 토벌하러 다녔던 백선엽이 6.25 때 공이 있다고 하여 홍범도 장군을 몰아내고 백선엽의 흉상을 세운다고 합니다. 소련 공산당 가입한 전력 때문이라 그럽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1926년 훈장이 수여되고 박근혜 정부 때 홍범도 잠수함이 침수되었는데 윤석열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답게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배반하고 독립군을 때려잡는 일본 제국주의의 추구가 됐던 경력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1927년 나이 60이 되어 소련 땅에서 독립투쟁을 위한 생존과 부하들을 먹여 살리려는 집단 농장 운영을 위해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것이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민족을 대신한 행위보다 더 큰 잘못이란 말인가요? 소련 공산당 스탈린의 탄압으로 37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되어 고려극장 수위로 어렵게 노후를 보내다가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43년 돌아가신 애국결사에게 무슨 죄가 있다는 말입니까? 국립현충원에 수많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안장되어 있는 기가 막힌 현실에서 대한민국 독립군 총대장을 육사에 모시지 못한다면 이 육사가 신흥무관학교 광복군의 후예가 아니라 만주군관학교 일본 육사 미국 웨스트포인트 지부가 된단 말입니까? 이종섭 장관 육사 생도 시절에 독립군가를 부르며 광복군의 도를 잇겠다고 다짐했던 맹세는 까맣게 잊었습니까? 해양 속에 오염원도 추출하여 바다를 지켜야 할 판에 130만 톤의 엄청난 핵 오염수를 인류 전체의 생명줄인 바다에
투척하는 것을 반대하기는커녕 국가 예산을 들여 홍보하고 있는 정신나간 윤석열 정권, 일본 항의 때문에 독도 수역 방어를 위한 해군 훈련을 취소한 국방부, 동해를 일본해라고 명명해도 항의조차 못하고 5.12 관함식에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참여하는 국방부, 해병대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원칙대로 수사한 박정훈 대령을 오히려 수사하고 있는 이 미친 국방부, 이제 민족의 영웅 독립군 총대장 흉상을 제거하려는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1905년 울산의학 전후의 일진회와 모습이 다를 바 없습니다. 나라의 자주와 민주주의 자유를 위해 한 번도 자기를 희생해 본 적이 없는 검찰 범죄 카르텔 전체주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날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세력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 즉각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철거되더라도 원상 회복될 것이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작업에 관여한 모든 자들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전 국민 여러분의 제2의 독립운동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여간 진짜 아름답고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역사를 공유하는 게 민족이에요.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자 후손들도 아니면서 자국의 역사를 이렇게 훼손하는 국가 지도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에 반해서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민주당의 몇몇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하셨습니다. 오늘 꼭 행사에 참여해서 이 규탄하는 발언을 자기들이 하셔야겠다고 몇 분의 국회의원들을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오산 지역구이신 안민석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안민석! 세게 하든가 안 하려면 안 하든가. 안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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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장군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친일 매국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는 갖가지 행태를 국민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남로당에 참여한 행위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박정희 대통령은 어찌해야 합니까?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철거되어야 된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흉상, 모든 사진 철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거해라! 파묘! 저희들은 이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 국방부 장관의 판단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이 결정을 해서 나라를 두추강 내고 독립운동가의 영혼을 서럽게 하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켜낼 것이고 싸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정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강민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명민! 곧 민주당으로 오실 양정수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저 이야기는
짧게 마치고, 김영민. 김영민 의원 오셨습니다. 광주에서 이용빈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말씀 너무 많이 하면은 이미 중복된 말씀 하시는 거니까 1분씩만 마이크를 들여서 짧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오늘 오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함께 지키고 함께 싸우자는 뜻에서 여러분들 힘찬 격려 함께 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조용. 오늘 자 흉상철거 기자회견 왔으니까 제 진행에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기억이 맞다면 이분은 친일 청산하겠다고 국회의원 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서울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님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네. 저희 지역구에 현충원이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서부터 친일 행적을 했던 친일파 묘에 대해서 친일 행적을 한 안내문을 앞에 세우자고 법안을 공동 발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이 지금 아직도 우리 민주당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지금 속이 상했는데 갑자기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의 민족의 어르신, 특히 의병대장이셨던 홍범도 장군 흉상을 치운다고 합니다. 우리 20대 젊은이들은 아직 그 역사를 아직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인들께서 좀 널리 알려주십시오. 절대로 철거하면 안 된다. 윤석열 정권은 철거를 하려거든 우리를 다치게 하고 우리를 먼저 치우고 흉상을 치우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만해? 그래, 그러면, 자, 우리 의원님들 발언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호 한 번 더 하죠. 구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뒤에 맨 마지막만 여러분들이 3번 같이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친일 독재전당 기념관 설치 반대한다!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반대한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시민 안진걸 소장 오셨나요? 어디 있어?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신 안진걸 소장님의 한 발언이죠. 네, 세게 하십시오. 아니 여기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한 걸음에 달려주신 우리 항일 애국 민주 단체 선생님들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 선생님들 다 고맙습니다. 뭐 많은 시민들께서 피눈물 흘리고 답답하고 또 어필도 하고 싶은 마음들 오늘 여기서도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달려와 주시는 분들, 정치인들, 또 시민사회단체 선생님들, 또 우리 언론 선생님들은 제가 더 응원하고 더 복돋으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도 정말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저 윤한영을 제거하는 저 팻말처럼 정말 이제 항의를 넘어서 규탄을 넘어서 이제 역사정의, 민족정의까지 모두 짓밟고 파괴하는 이 자들을 탄핵하고 폐지시켜야 될 때가 됐다는 호소를 들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씩 이 자들을 몰아낼 사유는 너무나 많죠, 여러분. 민주주의, 민생, 경제, 외교, 국방, 상식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는데 정말 최소한 대한민국 뿌린 우리 항일 독립 투쟁의 영웅들을 이렇게 모여가고 이렇게 쫓아낼지는 정말 이런 상상까지 못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를 뒤에 놓고 다니면서도 단 하나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웃으면서 강요하는 이자들 하나늘 아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달려주신 뜻 있는 선생님들과 여기 달려주신 또 유튜브 님들 그리고 그 유튜브로 함께 생방송 시청해주신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이번 주 토요일도 다음 주 토요일도 거리로 모여서 우리의 힘으로 퇴진시키고 국회에서는 탄핵을 추진시켜줄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합니다. 탄핵합시다. 그만. 자, 이어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우남 김성숙 기념사업회 대표이신 민성진 회장, 무광복군 기념사업회 최수창 회장, 오늘 문제가 되는 청산리 봉오동 전투의 영웅 최운산 장군 이사네 손녀이신 최성주 이사님 세 분께서 같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나중에 기자님들께서는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일 독립전쟁 소년들의 흉상 철거는 민족과 국가 공동체를 부정하는 국가 반역 행위다. 2018년 3월 1일 육군사관학교 충무관 앞에 홍범도, 지청천, 이범석, 김자진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효영 선생, 항일 독립전쟁 영웅 5분의 흉상 제막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 5분은 독립항쟁에서 일제와 맞선 항일 전쟁의 중요한 지휘관들이었고 자신과 일족의 재산을 모두 모아 신흥무관학교를 만주 땅에 설립한 분입니다. 민족과 나라에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5분의 흉상 제막은 군부 독재와 광주 5.18 민주항쟁과 관련한 부정적이며 잘못된 역사와 결별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로지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유로 한다는 군 본래의 정신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5년 만에 흉상을 모두 철거하겠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민족 공동체의 역사를 부정하고 군 고유의 정신을 지키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배반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황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헌법 전문에 일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며 국가 운영의 최고 지침입니다. 그 헌법에 독립항쟁의 역사와 독재에 저항한 민주이념의 계승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우리 민족 공동체의 최고의 사명으로 명시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그러한 헌법 정신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헌법 제74조에서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부정할 수 없는 고귀한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고 말살하려는 의도는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민족적 범죄 행위라는 것을 국방부와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가와 민족과 역사에 대한 반역 행위를 자행해서는 안 됩니다. 국방부의 헌법 정신과 이념을 파괴하는 몰지각한 행위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무책임한 언행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114주년 3.1 독립항쟁 기념사, 78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정부는 독립항쟁, 민주화 투쟁, 남북의 평화와 일치를 위한 헌신을 부정하고 심지어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하고 비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분단된 국가를 통일하고 평화를 유지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 자리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국가 공동체 최고 규범인 헌법이 명령하고 민족 공동체 구성원들과 맺은 고귀하고 중요한 약속을 명심 또 명심해서 언행을 조심할 것을 정중하게 경고합니다. 전쟁은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공공연히 남북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국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문가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지혜와 의견을 종합하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남북 분단을 악용해서 이념 갈등을 조장하려는 얄팍한 실수로 독립항쟁 선열들을 모욕하는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국방부는 항일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 철거를 중단하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독립항쟁 영웅들을 기억하는 이 모든 게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